안녕하세요. 2월 5일 한놈만 팬다 원픽 장인입니다. 오늘부터 내일의 시초 단타 예상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쨌든지 간에 칭찬도 있고 많은 내용이 많은데 이제 메일로 어쨌든지 간에 그 단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단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단타 요소도 한번 알아봐 달라 말씀드려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쉽게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제일 편한 방법이 장후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어쨌든 호재들 나온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시초가 단타가 제일 편하거든요. 단타 쪽으로는. 그래서 이게 확률도 높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 볼까 하고요. 또 제목은 시초 단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단타를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시초 단타라고는 보지만 어쨌든 시간의 종목에 급등한 종목들 또 재료에 의해서 급등한 장 마감에 급등한 종목들을 상대로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섹터가 형성이 되는지 또 이 종목들이 어떠한 그 구조의 어떠한 공간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단타 이외에 그 모습도 갖출 수 있는지 또 한번 같이 알아보는 겸 해서 이렇게 한번 섹터를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한번 요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속적으로 보시다가 본인의 성향에 맞으면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거리로 들으시는 내용이나 그 상황들을 가십거리를 들으시고 그 부분이 향후 추가적으로 매수했을 때 만약에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단타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제 채널에도 보여드립니다만 저는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안전하게 매수하는 쪽을 좋아하지만 대부분이 단타를 많이 찾으시니까 이 부분들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의 시초 단타 예상 관심 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KC텍입니다. 시간에 10% 상승을 했고요. SND예요. SND는 시간에 9.97% 상승을 했습니다. 범양건영은 시간에 9.95% 상승을 했고요. 한국가구는 9.89%를 상승했네요. 그럼 각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K시텍이에요. K시텍의 종목을 살펴보시면 오늘 상한가로 이렇게 마감을 했죠. 10% 32,45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29,500원이거든요. 근데 32,450원이면 요 20라인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이 여기가 매수 구간이거든요. 매수 구간입니다. 눌리면 매수 구간 되거든요. 그래서 요 매수 구간 이후에 요 돌파가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요 돌파가 될 걸로 보는데 내일 당연히 상한가니까 갭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 강하게 뚫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초가 이후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타를 해볼 수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KC텍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일단 알아보면 KC텍 같은 경우는 장마감 실적을 발표를 했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2.22%나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주 같은 경우 17만 1233주를 초과할 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에 의해서 급등을 했네요. 장시간에. 그리고 K시텍 같은 경우는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하락했고 저평가되어 있던 시장평가가 항상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도. 그런 와중에 작년 영업이익이 498억이나 되고 전년비 52% 상승했다는 기사와 함께 이렇게 강하게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향후 종목 자체의 흐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초 단타가 됐던 뭐가 됐던 한번 노려볼 만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초 단타는 손이 굉장히 빠르고 어떻게 많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하시면 안 되고 짧게 끊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겸비하셔서 단타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근데 이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특성상 요 구간이죠. 여기서부터는 매수 구간입니다. 향후 아래로. 그래서 요 구간은 매수 구간인데 요거 내일을 만약에 갭상승을 한다 그러면 강하게 뚫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떨었다가 다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뚫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위험이 좀 덜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너무 고가 위에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눌리는 과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고가일 경우 추격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시초가가 적당하다면 강하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S&D입니다. S&D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47,450원, 9.97% 상승했죠. 43,150원인데 47,450원이니까 뭐 이 정도쯤 되겠죠. 근데 이 정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상승했다 눌렸다가 이 부분에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차트상으로는 이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 구간을 뭐 속단해서 할 필요는 없고, 뭐 제가 지금 좋아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S&D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요. S&D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장마감후 신화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201.15억, 그래서 전년 대비 56.19%나 상승했네요. 그래서 이걸 호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S&D 같은 경우는 케이블 닭 소스 신드롬이죠. 그래서 연간 최대 실적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 소식과 함께 이 영업이익이 56.2%나 상승했기 때문에 주력 품목의 매출 증가와 또 원자재 및 제조 원가 절감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상승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단타를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도 빠르게 움직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구간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높이 시작된다 그러면 굳이 뭐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지는, 어쨌든 시초 단타의 흐름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범해안건영입니다. 범해안건영이에요. 범해안건영 같은 경우도 3,040원이네요. 3,040원. 지금 현재 종가가 2,760원이었는데 3,040원이면 얘도 공교롭게 20일 라인이죠. 20일 라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두들겨 맞고 했다 다시 올라오는 건데 이 구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초 단타를 위한 거라면 해볼 만하죠. 시초 단타를 위한 거라면. 여기 지금 재료가 어떤 것이 있었나 한번 보면요. 범양건영 같은 경우에 9.95% 상승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이 푸틴과 직접 대화를 시사했죠. 그래서 모듈러 주택 테마 가능성에 따라서 범해안건영이 지금 거의 상한가를 시간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거 내용을 보시면은 범해안건영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에 따라서 물류창고 임대나 모듈러 주택 제조, 부동산 시행 개발을 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해안건영이 계속 주목을 받긴 했어요. 근데 범해안건영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전쟁 종식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하나의 희망 때문에 자꾸 움직이는데,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재료가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써먹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써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단타는 내가 좀 해볼 수 있다고 하시는 분만 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은 그냥 저는 사실 그냥 시 종, 장 마감 이후에 이런 흐름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범양건양보다는 다른 종목들 위주로 재건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위주로 한번 단타를 노려보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긴 한데, 어찌됐든 시외에서 상한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초에 어쨌든 강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뭐 어쨌든 방법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젤런스키가 푸틴과 직접 대화를 시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이 시세 흐름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이 시작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꼬리를 닿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장중에 뭐 조금 상승이 강하다고 해서 이거를 꼭 지속해서 돌파를 본다, 요거까지는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단타용으로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실 분들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가구입니다. 한국 가구인데요. 한국 가구는 지금 보시는 대로 4,3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4,335원이면은 이 라인을, 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시작되는 거죠. 돌파해서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위쪽이 뚫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뚫려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단타 부분으로 쓸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뜬금없이 여기서 위에서 올라간다 보기에는 좀 하락의 위험도 강하기 때문에 단타용으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진짜 강하게 간다 그러면 가고 난 이후에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 보시면 한국과 같은 경우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178억 이상 되면서 전년비 43.42%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한국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 유심히 봐야 될 점은 그겁니다. 보시는 대로 서울 아파트 값은 뛰는데 건설업은 침체됐다. 그래서 건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 건설 실적이 금융위기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야,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건설 실적이 안 좋은데 가구 회사라고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3년부터 14년 사이에 있었던 인테리어 관련 업체들, 또 자재 업체들의 폭등을 봤습니다. KCC라든가 삼목, 에스폰 같은 경우 그 건설 경기가 그때도 최악이었죠. 근데 왜 그때 올라갔냐 보면은 여기도 보시는 대로 한국 가구가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4% 증가되면서 실적 개선을 주목해야 된다고 봤는데, 특히 가정용 가구의 매출 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설 경기가 불황이 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주택을 사거나 거래 매매는 줄어듭니다. 대신에 사는 집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요.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서 오히려 리폼이라든가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자재, 또 인테리어 업체,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에서 14년 사이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목에스펌, KCC, 그래서 그때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구나 인테리어 종목을 한번 노려볼 만 하거든요. 노려볼 만 한데 지금 현재 요 그림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4,335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냥 갭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움직임은 나올 수 있죠. 아래 위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타 구간은 시초기에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을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큰 흐름을 본다 그러면 한번 이 베팅을 해서 끌고 가볼 만한 한 자리긴 합니다. 대신에 당장 내일부터 요 위에서 사서 바로 끌고 간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다시 한번 눌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장기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내 시초 이후에 단타를 얘기한다 본 거니까 요 위에 시작한다면 단타 위주에 짧게 먹고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리는 과정에서 추세적인 매매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상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 시초 단타 예상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 있죠? 이 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한번 보시고 시초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요 시초 단타 예상 관심 종목은 앞으로 쭉 꾸준히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십거리를 볼 수 있게, 오늘은 뭐 부가적인 설명이 많았죠. 첫 시간이니까. 어찌됐든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만 시초 단타는 사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이 섣불리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손도 느리고 뭐 생각도 빠르지 않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기존에 지금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눌림 매매를 이쁘게 하시는 게 좋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취급하는 거는 물론 단타에 대한 그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죠. 요구도 있었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요 종목들을 어쨌든 시간에 호재가 나왔다는 게 우리가 장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요 종목들로 우리가 인해서 알 수 있는 흐름은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거죠. 실적 시즌에 의해서 실적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가 뭐 어쨌든 그 시간의 그 상한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좌우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실적이 괜찮은데 소외받았던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식 위주로 한번 배팅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재생산을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뭐 단타를 노려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봤듯이 젤런스키가 어쨌든 그 푸틴과의 면담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트럼프로 촉발되는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그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쨌든 전쟁이 종전 협상 쪽으로 간다 그러면, 종전이든 휴전이든 협상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재건주의 흐름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2025년도 테마로 말씀드렸던 뭐 자율주행, 재건, 뭐 대선 이렇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재건이 다시 시간이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빠지면은 딱 좋거든요. 사실 한 번 더 빠지면 좋은데 이 뉴스가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반응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을 해서 본다면 요 시간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요 시간을 갖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지속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잡설처럼 가십거리로 생각해 보시고 시장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이 또 바뀌고 있잖아요. 시장이 바뀔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시간의 종가의 급등 종목들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도 그랬고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또 이런 영상이니까 재밌게 보시고 이 부분에 필요하신 부분은 쓰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십거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